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끝내 무산된 이유가 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결국 실패했죠. 이 경위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현희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게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죠. 체포 당시의 CCTV 또는 이제 바디캠 영상 요건데 네. 어제 비공개로도 확인을 못 하신 거잖아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네, 일단 저희들이 구치소 방문한 이유는 체포 과정에서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공권력 집행에 저항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그리고 구치소에 특혜 제공이나 또 공권력 집행에 협조하는 데 있어서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함이었고요. 예.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도 간의 당시 현장에 대한 그런 청취, 그리고 또 현장 영상의 확인, 이게 이제 저희들 목적이었는데요. 예. 구치소 측에서는 이게 그 영상을 공개할 때는 거기에 윤석열이나 또 교도관들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이유를 들어서 영상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예. 저 구치소장 얘기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닌 이상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공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하던데, 근데 실제로 CCTV 확인 잘 안 시켜주긴 하잖아요. 당사자가 본인이 아닌 이상. 네, 통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한 예. 범죄자의 행위이고 국민의 알 권리가 좀 더 우선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통상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검찰의 특갈비라든지 감사원의 특갈비 자료 등 공개를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현장에서 열람을 시켜주는 게 그동안 관례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뭐 촬영이나 이런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는 예. 충분히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를 한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요, 위원님.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갔으니 보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런 취지도 있지만요. 예. 아까 드렸다시피 예. 감사원, 뭐 검찰의 특갈비, 뭐 국정 특갈비 자료, 이런 예. 공적인 목적이 우선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런 사생활 정보 보호보다 국회의원들의 국민들 대신한 알 권리, 이것을 우선해오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는 거죠. 의원님, 근데 이제 서울구치소가 법무부 산하잖아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무부 측은 예. 저희들의 이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해서 협조를 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입장이었다고 확인을 했고요. 예. 근데 구치소에서는 계속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그런 이제 이유로 계속 저희들에게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은 못 보셨지만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이제 들으셨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못 끌어낸 겁니까? 안 끌어낸 겁니까? 둘 다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교도관들은 그 자신들의 할 일은 그 수용자들의 안전 보호와 그리고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런 일이 자신들의 지침상에 할 수 있는 권한이고, 실제로 이런 이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뭐 수갑을 채우거나 이런 권한 자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해를 하기 어려운 주장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장을 해줬고요. 특검 쪽에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교도관 쪽의 진술에 의하면은 특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지침을 정확히 내려주었으면 협조가 가능했는데 그런 정확한 지침이 없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좀 어느 정도 이 영장 집행에 있어서 예. 물리력 행사 부분은 조금은 주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네.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김건희 여사 오늘 저 영장실질심사 있는데 변호사시잖아요. 구속 가능성 네.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퍼센트로는 한 70,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0 이유는 이상. 예. 네,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 씨가 이 특검의 수사 도중에 대부분 그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을 했고 예.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범죄 혐의를 거부를 하면은 그거는 곧 증거 인멸의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그 혐의자가 부인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인한 거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그 부인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빼박 증거를 제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러면은 이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 이런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통상 영장이 발부된다. 예. 그래서 김건희 씨의 경우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포털에 있어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거 아마 특검 조사받을 때도 했을 것 같고 오늘 저 영장 실질 심사 할 때도 저 판사 앞에서 이 얘기 할 것 같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서 힘도 없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거. 이거 먹힐까요? 먹히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요. 특검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하고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걸 준비를 했겠다 생각을 하고요. 예.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얘기를 한 것은 자신에게 좀 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이런 목적도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그 함축된 의미는 자신의 권력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공무원 신분을 요하는 이런 신분범도 아니기 때문에 예. 공천계획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부인으로서 옆에서 한마디 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동정심 유발과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주장하는 이런 이제 고도의 계산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특검이나 예. 법원 쪽에서는 이미 그 속셈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예. 통하지 않을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거 좀 의원님에게는 좀 남다르게 다가올 주제인데요. 국민 권익위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저 작년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담당했던 국장 네. 이 세상을 등진 일이 있었는데 최근 이 김모 국장의 유서가 1년 만에 공개됐거든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예. 많이 슬펐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던 우리 권익위에서 아끼던 그런 분이셨고요. 예. 그 과장 당시에 제가 있었던 과장이었는데 과장급에서 가장 전도가 유망한 권익위 내에서는 엘리트 예.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 승진 1순위다 누구나 자타 공인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셨고 무엇보다 제가 존경을 한다는 표현은 예. 이분이 권익위의 부패 방지 업무에 있어서 가장 진심이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당시에도 정말 헌신하고 노력하고 공부했던 강직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은 그런 강직한 성품 때문에 뭐 디올백 명품백에 대한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면죄부를 이분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서 내용을 보면 이 디올백 문제 말고 나머지는 다 굉장히 잘된 조사다.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이번의 죽음, 이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책임, 근본적인 책임은 김건희 씨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직자의 부인으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벌렸고 그렇게 금품을 수수를 한 것이 이 예. 강직한 이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자신의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예. 권력을 동원해서 유무형의 압박을 행사했고 결국 무혐의를 예. 팔아낸 것이 예. 그 청탁금지법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예. 이 강직한 공무원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된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돌아가신 김모 국장도 가방 건 말고 나머지는 다 최선의 결과 제대로 됐는데 이 가방 건만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뭔가 이 가방 건 덮으라는 외부의 압력과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의원님. 네, 유서에 따르면은 20년 동안 지켜온 예. 그 법을 내 손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다니 맞아요. 믿을 수가 없다. 예. 그게 청탁금지법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 표현이 이번 있죠. 예. 고인이 저랑 같이 대화를 하고 또 항상 이 고인의 꿈이 이 청탁금지법을 좀 더 규범력 있게 지켜내는 것. 그리고 만약에 제가 혹시나 국회로 돌아가거나 그런 이제 일을 다시 하게 되면은 권익위의 이 부패 방지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부패 방지 교육을 더 예. 강화해서 대한민국에 부패 없는 그런 나라로 저보고 만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조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분과 제가 평소에 항상 차 마시면서 아니면 업무 보고하면서 예. 사적인 자리건 공적인 자리건 나눴던 대화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수많은 대화와 고인의 그런 이 부패 방지 업무 청탁금지법에 대한 그런 애정, 존중을 알기 때문에 예. 이 본인의 손으로 결코 이것을 무혐의를 실무자, 책임자 입장에서 하지는 않았을 게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무혐의를 결정을 하게 했느냐.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4일에서 8일 대통령 지지율은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7일에서 8일 조사한 거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시행한 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6.8%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이 6.1%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거 조국 전 대표하고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얘기 계속 나온 게 당과 대통령이 좀 부담이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는 국민들도 많으시고 뭐 일부 또 좀 정권 초기에 정치인 사면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냐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여론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경제가 좀 더 나아지고 먹고 사는 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최근에 국제 상황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또 부동산이 뭐 최근에 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무엇보다 양도세 주식 양도세 부담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혼돈이 있었고 또 그게 주식 투자자들이 좀 실망한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폭염이나 수재 때문에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민심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체포가 실패가 되면서 국민들의 또 내란 종식에 대한 그런 기대에 조금 이제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복귀한 거 그러면은 내년에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뭐 호남에서도 약진할 수 있다. 뭐 부울경에서도 뭐 몇 자리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조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또는 개항을 뭐 이런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네. 서울시장 나오겠다 그러면 의원님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민주당 심정 어떻습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 조국 전 대표의 복귀. 정치인들이 서로 예. 선의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마땅히, 닥쳐야 할 그런 이제 일이다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사면 복권에 있어서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하지 않으셨을 거다. 오. 그리고 이 검찰 독재 정권에 희생된 그런 예. 희생자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예. 나라를 다시 정상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이런 사면복권을 단행을 하셔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조국 전 대표가 복권이 돼서 설사 경쟁자가 되더라도 그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걸 가지고 사면복권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조국 전 대표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일도 많기 때문에 예. 이번 사면은 존중하고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무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윤미향 전 의원이요. 요 이제 네. 죄명의 사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요 혐의인데 여기 이제 설특사도 아니고 하필 왜 광복절 특사냐 뭐 그런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윤미향 의원의 이제 그동안 혐의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혐의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종결이 됐고요. 예. 실제로 말씀하신 그 혐의 부분도 그 혐의가 그 불가명인가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중대 혐의는 아닌데 너무 과대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악마화된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물론 과도 있지만 공이 훨씬 많았다. 특히 우리 그 일제 시대에 강제징용을 당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예.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해 온 예. 그리고 정치를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온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윤미향 의원님의 알겠습니다. 공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오히려 강복절 특사가 예. 우리 위안부 할머니에 알겠습니다. 대한 존중과 명예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예.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네. 마무리할게요.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